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틀 뒤면 이제 5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양력 1월 1일 그리고 음력설 새해를 두 번 맞는 기분인데 이게 좀 혼란스럽긴 해도 뭐 나쁜 기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됐건 우리나라는 원래 음력설을 취하던 그런 나라인데 네. 언제부터 이 양력설을 지내기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역사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역법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역복이요? 예, 달력과 관련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 세는 게 예전에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좋은 말을 두 번 하는 건 나중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저건 한국의 특징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다른 나라 나이보다 한 살 많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1월 1일 이후에 이제 아니야 아직 설 안 됐으니까 한 살 안 먹었어라고 주장도 하고 네네네. 또 새해에 가졌던 계획이 한 달 동안 엉망되면 그래 설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볼 때 새해는 이제 그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섣달 금운부터 시작해서 다시 달이 차오르는 보름까지가 일종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생각하면 기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은 뭐 1월 1일뿐만 아니라 1월 15일까지 음력 기준으로 이제 명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는 양력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 때 이제 양력을 쓰게 되고 정확하게 이제 을미개혁 때 이제 내년부터 양력을 쓴다라고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896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을 쓰게 되고 당시 연호가 고종 임금의 이제 아직 황제로 바뀌기 전인데요. 연호가 건양이었습니다. 건양. 그게 바로 뭐냐면 양력을 이제부터 쓰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한자로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조선왕조실록을 막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1895년은 11월 16일까지 해서 그 해가 끝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11월 17일이 양력 1월 1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록을 보다 보면은 여기서 날이 끊기네. 다른 때는 전부 다 12월 말까지 가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 이 양력이 쓰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조금 혼란을 덜어줘야겠다라고 해서 달력을 배포하는데요. 양력을 크게 쓰고 그 밑에 음력을 쓴 아마 예전에 예전 달력 그랬어요. 네. 네. 심지어는 거기 밑에 오늘이 갑자일이냐 을축일이냐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그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내니까 이걸 도와주려고 그렇게 달력을 배포를 했는데 이걸 받아본 사람들은 뭐야 1월 1일이 두 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달력에 있는 1월 1일이 하나 있고 작은 글씨로 썼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1월 1일 두 개가 있으니 이 두 개를 모두 기념해야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됐던 거죠. 좀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집원 쓰고 도로명 주소 쓰니까 헷갈리는 것처럼 달력에 이제 두 개가 다 표기가 돼서 야 어느 게 도대체 설이야 하다가 그냥 두 개 다 쓰자. 네. 이러면서 이제 소위 신정 구정 이렇게 저희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신정 구정도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로 볼 때는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양력에 사람들이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기 시작했던 거죠. 또 음모론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 갑오개혁이 사실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친일 내각을 수립한 다음에 실시한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개혁의 끝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발령도 있는데 머리 잘라라. 전반적으로 보면 단발령이 필요한 시기인 건 맞지만 저게 일본이 뭔가 강요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그런 어떤 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생들 막 격렬히 저항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양력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봤던 거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강요에 의한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상징하는 양력이라는 이 표기법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뭔가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어떤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의심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사실은 신구 지식인의 알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개종을 한 사람들은 양력을 쓰자 이렇게 하는데 기본의 유학을 공부했던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전통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달력을 어떻게 갑자기 쓰느냐.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식인층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음력, 양력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양력을 쓰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의 어떤 또 그 의례를 음력으로 환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혼재된 상황에서 1910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양력설이 가진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도입되는 시기 자체가 일본 자체가 우리를 이제 자신들 시스템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걸 이제 강요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집은 양력설을 셌어요. 신정이라고 했던 그 설을 셌거든요. 구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질 않았고. 네. 양력설을 더 많이 세는 그 집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이 특히 많았습니다. 아, 네네. 어떤 이 계기 때문이죠? 그게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영향하고 현대 한국 사회가 끼친 영향이 큰데요. 네. 일단 짐작하시겠지만 일본은 1870년대 이후로 자신들의 모든 역법을 양력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양력을 총독부가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도 모두 양력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약간 양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설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양력설은 일본설이고 음력설은 조선설이다. 이런 말이 당시에 퍼졌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정구정이라는 말이 이제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러면 지금 새로 세야 되는 설이 신정이다. 그다음에 당신들이 세고 있는 음력설은 옛설이니까 구정이다라고 하면서 좀 의미를 폄하시키는 내용들이 네.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를 다니거나 또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양력설을 한번 세고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른들이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은 예로부터 음력설을 셌어. 네. 라고 하면서 설을 세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중과세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1930년대 이후로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계속 한국 사람들은 음력설을 세지? 라고 하면서 이제 양력을 밀어붙이기 시작하거든요. 일본 분들은 왜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면 바로 따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성격이 그렇지 예, 않죠. 그걸 우리 그대로 이게 뭐지? 이렇게 납득이 안 하면서. 가는데 이러면 이제 잘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설쯤이 되면 음력설쯤이 되면 방앗간을 모두 문을 닫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병탕 떡국을 먹어야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또 이제 술을 못 빚게 합니다. 차례를 못 지내게. 정말 치사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의지 한국인들이잖아요. 네. 떡매를 옛날에 넣어뒀던 거 다시 끄집어 옵니다. 집에서 직접 떡을 네. 만들어요. 그래서 방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촌 종로 일대에서 보면 떡 치는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힘들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떡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저항의 의지를 표현을 했고요. 대신 또 이제 일본에서는 강압뿐만 아니라 약간의 회유책도 쓰게 되는데요. 학생들한테 그 유명한 미르쿠 캐러멜. 밀크 캐러멜. 밀크 캐러멜이죠. 한국인은 먹기 힘들었다고 하는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예. 제과 회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찌, 찹쌀떡 찹쌀떡.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이날이 명절이야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거는 그냥 먹고 집에 가서는 역시 어른들하고 떡국, 세배를 다녔다라는 것들이 1930년대, 40년대까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참 대단합니다. 이만한 저항의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자, 앞서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조선 총독부가 양력설을 지내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광복 이후에도 이 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좀 홀대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사실은 당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지식인층이라고 하는 네. 서구 문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계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설이 빠지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4대 국경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당시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정 3일, 그다음에 이제 식목일, 추석, 한글날 이렇게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자리에 설날이 들어갈 자리에 크리스마스가 들어갑니다. 아,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안 해준 거군요.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985년에 이제 86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의 날로 제정이 될 때까지 설날이 공휴일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설날을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희 어릴 때 이때 공휴일이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공휴일 지정을 해주고 우리 설날은 공휴일 지정을 안 해줬다고요. 네, 당시 이제 관료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한 30% 내지 40%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또 미군정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네.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일제 강점기와는 다르지만 역시 이제 설날이 홀대를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신정은 관절, 구정은 민절. 관공서에서 그 정한 어떤 그 명절, 명절과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내는 명절 뭐 이런 말로 이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 특히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설을 세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어떤 표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배경 속에는 이제 1960년대 이제 이른바 산업화 사회에서 네. 이중 과세를 좀 줄이려는 영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루라도 휴일을 줄여야 되는데 네. 이게 신정을 회사나 지내고 공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설날까지 지내면 사람들이 약간 들떠 있다. 이걸 이제 문제로 삼았던 거죠. 들떠 있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중과세 중에 하나로 몰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정으로 몰자. 이제 양력설로 몰자. 이렇게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명절보다는 일단 국가적 산업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음력설이 우리 설날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밖의 그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80% 90% 그 다음에 도시라고 하더라도 70% 이상이 음력설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음력설이 더 몸에 중요하죠. 더 익숙하기도 예, 예, 하고 예. 또 농사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하고도 맞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물러나죠. 물러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85년 설날이 민속의 날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이름으로 좀 해괴한 네, 이름이네요. 부활을 민속의 했다가 날. 이제 그 4년 뒤 89년에 이제 설날로 바뀌게 되면서 정식 명칭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일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 3일 연휴의 시작은 이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추석이 3일 연휴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귀성이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한국 사회의 붐을 이루게 됩니다. 공휴일이 되니까 이제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생기고. 왜냐하면 신정 때는 이게 귀성이 안 돼요. 왜죠? 왜냐하면 신정을 세는 사람하고 구정을 세는 사람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대이동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집집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귀성이라고 하면 추석의 풍경이기만 했었는데요. 네. 설날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귀성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8, 90년대 익숙했던 한국의 명절 풍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도 이 민속의 날과 설날의 부활은 명절을 양력화하려고 했던 1895년 을미개혁이 실패되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 제가 그 음악 나가는 동안 가끔 소장님과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만 남미에 갈 때마다 그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남미에서 유럽 언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페인어하고 네. 포르투갈어. 왜냐하면 강점기에 의해서 그 식민지에 의해서 이제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우리 조상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명절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설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의심을 하진 않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의미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차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남성 중심의 어떤 명절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자녀분들 바뀌어야죠. 중에 네. 딸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걸맞는 또 새로운 어떤 명절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바꿔야 될 것은 빨리 바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역사 대자뷰 오늘은 양력설과 음력설의 역사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